일단 그 공부의 그 교재는 우리 수학 아카데미 토론방 양자역학 공부방 게시판에 거기에 올려놓은 글 위주로 29번부터 36번까지 우리가 미분, 그다음 벡터,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미분 연산자 이런 것들을 쭉 올려놨는데요. 그걸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극한 미분에 대한 거 열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극한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지금 보여지는 요 교재 요거는 2009년도에 이제 이종필 박사님이 강의를 할 때 프로젝터를 켜놓고 지금 요 원노트로 이제 그 필기를 쭉 보여주면서 여기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PDF 파일들을 전부 백북스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어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강의했던 내용들 필기 예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극한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한 지점 x가 a로 점점 접근을 할 때 함수값 fa는 어느 값으로 점점점 가겠냐. 예, 그래서 fx가 무엇 as x가 a로 접근할 때 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뭐 무한대로 접근할 때도 있고 어떤 한 지점으로 접근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 어떤 무한대가 아닌 어떤 알파 값으로 수렴을 하든 아니면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든 아니면 사인 그래프처럼 계속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진동 오실레이션 하든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온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점점 어떤 값에 가까이 갈 때에 무엇이 나올까? 여기 그냥 함수값이랑은 좀 다르다는 예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고등학교 때 뭐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었던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극한값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자면은 뭐 이런 좀 더 학문적인 내용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그 항상 미분하면 나오는 거 평균 변화율 거기에서 이제 극한을 취해주면 순간 변화율로 우리가 그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보면은 예, 독립변수 x가 a에서 b로 a하고 a에서 b로 변화하는 순간 그 변화에 대해서 함수값은 fb로 요 정도 이제 변화를 했다는 거죠. 요 비율을 보자.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여기 이제 평균 변화율이고 이제 여기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리미트를 취해주면 그러니까는 델타 x가 0이 되게 리미트를 취해주면은 이게 이제 미분이 완성이 되겠죠. 그 그림이 요거죠. 그래서 b 값을 점점 줄여 나가는 겁니다. 예, 점점 줄여 나가니까는 이 기울기가 점점 요 경우는 낮아지다가 a에 거의 딱 붙었을 때 dx만큼 차를 두고 딱 붙었을 때의 기울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순간 변화율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수식으로 보면은 요거 예, 델타 x를 제로로 보낼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미분이라는 게 참 이게 신기한 개념인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그래프에서도 계속 요 각 x 값마다 할당된 우리 함수 값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그 x 값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변화율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울기 값도 알게 된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로부터 해서 뭐 지금 현대의 문명까지 쭉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정말 역사적인 개념입니다. 대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뭐 이제 미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나오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십시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아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개념, 그러니까는 델타 x 독립변수 x가 아주 미소량 변화를 해 주었을 때, 변화를 시켜 봤을 때 종속변수인 함수값 y는 어느 정도로 변화가 오는가.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변수가 여러 개일 때도 우리가 쓰죠. 그런 개념을. 그래서 x, y가 독립변수가 되고 z가 종속변수가 되는 그런 이제 3차원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그런 함수에서도 편미분을 씁니다. x 값을 아주 dx만큼 변화를 시켜 봤을 때 그 z 함수값 z는 어느 정도 변화가 오고 또는 y 값을 dy만큼 아주 미소량 변화를 시켜 봤을 때 z는 어느 정도 폭으로 이게 변화가 오는가. 그 비율, 그 편미분도 아주 중요하게 쓰잖아요. 이렇게 미분의 개념을 저런 그래프의 기울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어떤 수치들이 연속적인 수치들이 나올 때 그 수치들이 어느 정도의 변화율 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변화율이 순간순간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다. 이제 그거를 자유자재로 그래프에서 뿐만이 아니라 표에서도 그렇고 일반 데이터에서도 그렇고 또는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쓰게 될 등 포텐셜 등고선의 그 밀도, 요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자유자재로 우리의 개념을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요 미분 연산자 요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녹화는 아주 잘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미리 좀 그려놓은 건데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이는 여기 이제 쇠막대라고 치고 쇠막대를 가운데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는 겁니다. 가열을 해봤더니 뭐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임의대로 이제 온도를 부여를 해봤어요. 중앙이 가장 뜨겁고 양 사이드로 갈수록 대칭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대표적으로 한 9개인가요? 이 정도의 숫자만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모든 요 사이사이사이마다 전부 연속적인 어떤 온도값이 지금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feel. 그래서 요 장은 1차원 직선상에 있는 온도 나타내는 아주 단순한 그런 형태의 장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데이터를 딱 얻었을 때 요거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본다면은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죠? 표를 그리는 겁니다. 이게 표를 그려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표를 가지고 점을 하나하나 모는 종이에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거 미분 연산자를 공부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음, 나도 내 머릿속에 개념이 혼재되어 있던 것들, 그러니까는 이게 구분이 안 됐던 이 개념과 저 개념이 떡처럼 붙어 있었던 것이 잘 보니까는 이게 내가 혼재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표하고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그간에는 너무 이제 쉽고 단순하다 보니까 예, 중고등학생들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봤었는데 잘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데이터들이 1차원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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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그래서 이제 요쪽은 이제 x 값으로 쫙 쓰고 예, 여기에는 이제 y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 그대로 우리가 표를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쓱 삐뚤빼뚤 그렸던 것처럼 썼지만 지금 보면은 위에 새로운 한 항목이 생겼어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 원래 데이터 값들은 이렇게 그냥 쭉 흩어져 있는 거죠. 지멋대로 자연현상에 맞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표로 정리를 해서 인식을 하는 데에는 사실은 우리 속에 요게 x라는 요 독립변수가 같이 옆에 딱 나란히 붙어줘야 우리가 이것의 변화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 값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쫙 가는 동안에 그 각 위치에서 온도는 어떤가? 이 y값 함수값이죠. 이게 어떻게 됐나 이제 요거예요. 사실은 1차원적인 하나의 변수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뇌 안에 우리 인식 안에 어떤 눈금자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독립변수로서. 그래서 요거가 그래프로 그려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O 위치에서 딱 100도 나오는 요 그래프가 슉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 영리하게 딱 맞춰가지고 2차 함수 그래프로 해서 이제 요 숫자들을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어떤 그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일렬로 쫙 흩어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의 잣대인 독립변수 x까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2차원 평면이 필요하다. 왜? 예. 데이터 값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잣대에 해당하는 눈금에 해당하는 x 값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2차원 평면이 필요하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적어도 중요해요. 만약에 데이터들이 그 2차원 평면상이 쫙 깔린 상태를 상상을 해본다면, 그러면은 그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까지 가는데 몇 개의 이제 그 축이 필요할까요? 몇 차원이 필요할까요? 예. 그건 차차 해보고 있지만 3차원이 필요합니다. 예. x, y라는 이런 독립변수도 필요하지만 또 함수값을 나타내는 z축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요 그래프 2차원 편명상의 그래프를 보신다면 표로서는 이렇게 걸어질 것이고 원 데이터는 이렇게 늘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구분을 좀 해줘야 이제 그래야 어떤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에도 좀 헷갈리는 게 없으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깨닫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하튼 그러네요.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는 보면은 요 각 지점마다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 지점이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도 딱 미분하면 이런 접선에 기울기 값이 나오고 뭐 이렇게 쭉쭉쭉 다 각 지점별로 새로운 기울기 값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미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런 한 지점마다 어떤 하나의 숫자들이 다 부여된 요 상태, 요거 이제 요거 스칼라장이라고 부르죠. 벡터장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스칼라장인데, 스칼라장은 우리 뭐 보통 파이로 하니까 용 y 대신에 파이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x만큼 변화를 줄 때 아까 했던 거 요 파이는 어느 만큼 변화가 오냐, 요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상에 아주 친숙한 이 미분의 이제 그 그림이고요. 그것을 사실은 요 표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요거랑 같은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기 전 상태에서도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뭐 요거였죠. dx x가 미소 변화, 아주 인피니데시멀하게 변화하는 그 상태에서 파이는 얼마나 d파이 변화를 했느냐의 비율, 이게 문명을 바꾼 비율이죠. 문명을 바꾼 비율.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자면은 요 dx가 요만큼 색깔이 dx가 요만큼 변화했을 때 요 d파이는 얼만큼 변화했느냐, 요 비율. 요 비율을 항상 보자는 건데, 그거를 표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x가 이제 지금 요 지점 대략 뭐 요 지점이라 치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거는 대표적인 숫자만 썼지 다 전부 그 사이사이마다 무한히 많은 값들은 전부 다 존재를 하는 것이고 연속이어야 미분이 가능한 거죠. 사실 요 표 자체로 이산적으로 이렇게만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미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라고 치고, 그래서 요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요랬던 변화가 표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요만큼 변화하는 동안에 여기는 얼만큼 변화를 했을까, dx분의 dy, 요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임의의 내 머릿속의 잣대로 요만큼 dx만큼 변화했을 때 얘는 실제 요 파이 값은 몇에서 몇 가지 변화를 했을까? 그 기울기, 그게 그 지점에서의 그 미분값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만을 보지 말고 요 데이터만 봐도 우리가 미분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이 독립변수 잣대가 여기에 없지만 내 눈 수정체에는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예.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것도 등 포텐셜, 그러니까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것처럼 등 포텐셜. 글씨가 아주 그냥. 네. 하여튼 그 같은 값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쭉 이은 이제 우리가 그 등고선들을 그리자니 등 포텐셜을 1차선에서도 이렇게 뭐 한번 짧은 직선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10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일정한 간격, 뭐 예를 들어서 0.2도 정도의 간격, 그러면 99.8도가 되겠나요? 이거는 99.6도, 뭐 99.4도, 뭐 이런 일정한 간격의 것들을 요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중앙부는 조밀하고 점점 옆으로 퍼질수록 좀 느슨한 요런 이제 그 등고선, 등 포텐셜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1차원이라서 뭐 이거는 이어진 선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가상적으로 그려보면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가 미분을 개념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 중앙부 같은 경우도 일정한 dx라는 부분만큼 요 폭 안에 등고선이 몇 개가 들어갈 건가, 그거 한번.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등고선이 조밀하게 여러 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dx분의 d파이가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게 큰 값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이드로 가가지고 똑같은 거리, 예, 같은 거리라고 봐주세요. 똑같은 dx만큼의 폭 안에 이 등고선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요거는 뭐 두 개, 잘해야 두 개뿐이 없네요. 이런 경우는 dx분의 d파이의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 요런 경우 아주 사이드로 나가는 요런 상태에서 하나만 걸쳐 있으니까 더 기울기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삼박자 우리 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아주 익숙한 거니까 흔히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요 우리가 내 눈에 그려진 dx하고 그려진 요 표에서 또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표에서 본다는 거는 요거 빼고 원래 이 데이터 넓어진 거에 대해서도 어떤 한 지점을 우리가 딱 가상으로 찍었을 때 거기에서 dx 딱 변화해 봤을 때 얼마 정도의 요 파이 값들이 변화를 할 거냐,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그 변화율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심지어는 등고선, 이 등고선이 이 dx 안에 몇 개가 들어갈 것인지를, 실제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제 하여튼 그건 우리가 한 나름이지만 여하튼 그 기울기를 이걸 보면서도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수치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비교는 할 수 있죠. 어디가 더 가파르냐, 또 좀 덜 가파르냐, 이런 거는. 그래서 요 보는 눈을 길러야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사실 오늘의 그 핵심인 이건 것 같아요. 예, 이거만 잘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잘 됐다고 보고 2차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요것도 아까 그 게시판에 제가 올렸던 시리즈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려서 넣었던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방 안에 어떤 온도라고 보죠. 너무 덥네요. 이렇게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에서 아마 에어컨을 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점점 시원해지는데 갈수록 온도가 높네요. 이쪽은 이제 100도를 넘어가네. 하여튼 이제 이런 데이터가 딱 주어졌을 때, 자, 여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이런 표를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오, 저기있나 x, y에서 1, 2, 3, 4 1, 2, 3, 4 하듯이 이렇게 독립변수 그려 넣은 것처럼 여기도 독립변수를 우리가 가상으로 쫙 그려 넣어서 3, 5, 그럼 어떤가 딱 이제 이렇게 이 파이 x, y 값을 파이 x, y 값을 우리가 다 머릿속에 이제 딱 가상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고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거는 사실 거의 실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좀 맞춰 놓은 거고, 수식 그대로 넣어서 저기 수학 계산하는 유명한 사이트 있잖아요. 울프 어쩌고. 거기에 이제 가서 넣어 보니까는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요런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휘어진 그런 그래프들이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3차원상의 이제 그래프죠.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가 2차원상에 쭉 뿌려져 있는 이런 2차원의 그 스칼라장 같은 경우는 요거를 표로 나타내면은 이런 2차원의 표가 되는 거지만, 그래프로 그림으로 그리려면은 파이값 Z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각 지점마다 접선 또는 접평면이라고, 이제 이게 3차원이니까 접평면 있고, X축에 이제 그 지점에서 X 값의 변화에 따른 기울기도 있을 것이고, 또 Y 값의 변화에 따른 기울기도 있겠죠. 이 경우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 2차원 그래프에서 1차원의 표를 보고 그 다음 데이터 값을 보면서 우리가 미분 연습을 했듯이 이쪽에서도 똑같은 연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한 것처럼 어떤 한 지점이 있다. 그 지점에서 x 값을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 때, 그때 이 파이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떤 한 지점에서 y 값을 이렇게 좀 변화를 dy로 시켜봤을 때 파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이게 편미분이죠. 그거를 요 그래프상에서만 상상할 게 아니라 그냥 요 표를 보면서, 또는 그냥 원 데이터를, 이 스칼라장 자체를 보면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요 가상의 우리 수정체에 망막에 새겨져 있던, 망막이 아니지, 각막이라고 할게요. 각막에 새겨져 있는 가상의 요 잣대들을 요만큼 변화시킬 때 파이 값이 요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비율, 그거를 우리가 요걸만 보면서도 상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쭉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복잡한 개념들을 계속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 현재 여기서 그거는 뭐냐면은 신분 상승을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뭔 개떡 같은 소리냐? 예. 결국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스칼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벡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깐 미리 좀 본다면은 요 스칼라량 있죠. 이 스칼라량이 있는 스칼라량을 우리가, 이거는 크기만 있고 방향은 없는 영차 텐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벡터는요, 잘 아시다시피 크기가 있고 또 방향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이제 한 개인 거 1차 텐서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2차 텐서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크기 하나에 방향 두 개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크기 하나에 방향이 두 개다. 그래서 크기 하나의 방향이 n개면은 그러면 n차 텐서가 된다는 거, 이게 어떤 계급인 거죠. 그래서 신분 상승이라고 말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이 스칼라가 벡터가 됐다. 그리고 이제 0차에서 1차로 한 단계 이제 올라간 거고, 벡터이던 놈들이 스칼라로 추락을 했다. 0차 텐서로 갔다 그러면 이거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양반에서 상금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그 스칼라장을 한 차원 좀 높은 벡터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처음에 이제 아까 예로 보여드렸던 요런 방 안의 온도를 쫙 보고서, 요거는 그냥 스칼라장이잖아요. 어떤 한 점만 딱딱딱딱 찍으면은 그 점의 온도가 쭉 나오는 이 스칼라장인데, 이거를 오물조물 이렇게 저렇게 만지고 해서 쭉쭉쭉 해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각 지점마다의 그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 새로운 요 그림을 얻은 거죠. 이 화살표들, 요것도 역시 대표적인 것만 그린 거지, 사실은 그죠? 모든 지점에 벡터들이 전부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 상승을 한 거예요. 스칼라장이 벡터장으로, 0차 텐서 장이었던 게
1차 텐서장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그 평면적인 그림에서 동영상을 얻는 것 같은, 어떤 학자가 그렇게 비유를 했다던데, 미분이라는 게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좀 대단한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방식이에요. 미분 연산자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뭐 핵심은 우리가 어쨌든 이 로 데이터가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이걸 보면서 요 x, y도 쫙 가서 잣대들이 쭉 붙고 표 테이블로 정리가 딱 되는 동시에 여기에 딱 그림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질 것이고, 그것이 각 지점마다 접평면 또는 접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표 자체 내에서도 내가 임의대로 dx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움직여보고 그 지점에서 파이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비율을 어디든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y도 이렇게 해봐서 한 지점에서 x로도 해보고 y로도 해보고, 예, 이게 힌트예요. 미분연산자의 힌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x로도 했을 때 어떤 값이 기울기가 나오고 y로 이렇게 움직여봐서 어떤 값이 나와요. 이 두 개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벡터장을 각 지점마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그거를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